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10여일이 지났습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꽤 많은 자신이 공언했던 내용들을 현실화시키고 있는데요. 자, 법치국가인 미국에서 의회를 통과하는 기간도 없이 이런 것들이 현실화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행정명령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이 행정명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10여일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했던 행적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취임 당일 오바마 케어 폐지와 관련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었고요. 그리고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의 탈퇴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환경 문제 때문에 승인하지 않았었던 2대 송유관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행정명령에 서명을 함으로써 다시 시행을 시켰죠. 25일에는 멕시코 장벽 설치에 대한 행정명령, 그리고 27일에는 반이민 정책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자, 대부분의 업무를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행정명령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행정명령은 의회의 승인을 거칠 필요가 없는 미국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의회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의회가 뒤집을 수 없습니다. 의회가 뒤집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다만 이런 측면은 있습니다.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권이 바뀌어도 지켜야 되지만 행정명령은 그 해당 대통령이 발효시킨 법안이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은 그 법안을 지키지 않고 취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의 대통령에서는 그 행정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행정명령이죠. 행정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미국의 역사와 함께 흘러왔습니다.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도 8번의 행정명령을 발효했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령도 행정명령 가운데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행정명령을 발동하지 않은 미국 대통령이 없을 만큼 이 행정명령은 미국의 역사와 함께 흘러내려왔던 그런 것입니다. 자, 다음을 살펴보면요. 그런데 이런 행정명령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헌법에 행정명령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죠. 다만 학자들 사이에서 이 행정명령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로 헌법 2조에 보장되어 있는 행정권한의 허용, 이 내용이 행정명령을 보장한다고 해석을 하고 있긴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미국 대법원에서는 대부분의 이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서 합법적이라고 판단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행정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의회를 통과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의회에서 뒤집을 수도 없는 것이지만 굉장히 미국 대통령이 갖고 있는 고유의 강력한 권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의회에서 이 행정명령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명령에 정반대되는 법안을 입법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행정명령에 대해서 적용 범위를 제한하거나 아니면 적용 대상을 제한함으로써 행정명령의 힘을 빼는, 효력을 줄이는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미국 대통령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거의 소용이 없을 수도 있겠죠. 다만 미국 의회는 행정명령에 필요한, 어떤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실제로 심사하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데, 행정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겠죠. 이 예산을 심사하고 감축하는 방법으로 행정명령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의회에서 무조건 뒤집을 수는 없는 그런 것이 바로 행정명령입니다. 물론 의회에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겠지만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는지를 굉장히 눈여겨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행정명령이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시장이 있는 남자입니다.